네, 안녕하세요. 빨래질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빨래방과 관련된 좋은 자료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수익 창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따로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자료가 괜찮았다면 만든 사람 힘나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크리에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나를 올리더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빨래방을 하려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무인 창업 쪽으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무인 사업 중에서는 그래도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비 사장님들은 준비하시면서 기존 사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픈을 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운영상의 얘기들 말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 막연히 이래서 잘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수치화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계나 사회현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결과가 이렇다더라. 그 정도의 현업에 있는 제 의견을 살짝 곁들이는 정도로 얘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앞으로의 컨텐츠에는 제 사견이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2021년에 발행한 레포트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으로 무인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1인 가구, 이분들은 정말 빨래방 업계의 큰 손들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 국민으로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발맞춰서 셀프 빨래방 시장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요. 연간 무려 22.7% 정도 볼륨 팽창이 있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계의 큰손들인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여기를 보시면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31.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 수가 20년 기준 2092만 가구고 그 중에 1인 가구는 66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2019년도에는 기울기가 한 번 더 꺾여서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2년도는 이 꺾인 추세를 그대로 연장을 해서 예상을 해보자면, 이건 제가 따로 그냥 맞는 건데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대략 36% 정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만약에 최신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엔 둥지가 없고 지방엔 먹을거리가 없다.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꼬집은 말인데 1인 가구 증가도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인 가구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정리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서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주황색 선이 연령대별 1인 가구 숫자입니다. 왼쪽 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X축의 한 칸은 5세 단위로 잘라놓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 1번이 15세 미만이고요. 2번은 이제 16세에서 19세가 되겠죠. 자,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연령대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운영 시 혹은 창업 시 해당 연령대를 타겟팅해서 운영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동종업계뿐만 아니라 세탁 플랫폼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도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빨래방인가? 이제 빨래방 한물간 사업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창업 사이클을 보면 특정 아이템이 들불처럼 유행한 시기가 있죠. 빨래방은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19년쯤이 창업 피크였던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몇 페이지 뒤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물간 사업이란 뜻은 해봤자 돈이 안 벌린다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창업을 하셔라 권장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노력 대비, 시간 투자 대비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봐서 이 사업이 내 성향과 맞는가 이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수입은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걸 두 번째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여러 조건이 안 맞다 하시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지금도 빨래방은 대단히 많이 오픈되고 있고 당연히 안 되는 매장도 있지만 월 매출 1000 이상 나오는 괜찮은 매장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프 빨래방 시장은 창업 유행 사이클이 한번 지난 것 대비해서 의외로 매년 꾸준히 양적으로 팽창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큰 영향 없이 성장한 몇 안 되는 사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예비 창업자들이 느끼는 창업 아이템으로서의 매력도는 여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 소비자 보호 관련 또는 환경 관련 규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발효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규제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은 얘기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업이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젖어들었다,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규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보고서에 있는 셀프 빨래방 가맹업자 매출액 추이입니다. 2016년도부터 데이터가 있고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 상위 5개 업체들 이 가맹업자 매출액 합계를 통계를 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주의 수익을 대변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의 저변 자체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파는 곳들도 돈을 꾸준히 벌어야 AS나 어떤 지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같은 것들도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주와 함께 성장하는 게 일단은 이 시장의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다행스럽게도 5년 동안 연간 22.7% 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거의 선형으로 별다른 탈 없이 증가하고 있죠. 어디 기울기가 꺾이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성장은 꾸준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좀 꺾이지 않았을까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제가 뒤에 데이터를 한번 조합해서 만들어 본 매장수 증가 추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당연히 가맹업자들의 수익도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나중에 최신 자료를 찾으면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보고서를 이제 하나 해놨습니다. 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온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비자원에서 이런 데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1년 6월달 보고서고 제목은 셀프 빨래방 이용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성격은 실태조사라기보다는 규제에 대한 사전조사 성격이 좀 강합니다. 실제로 보고서 작성 시점에 맞춰서 언론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부정적인 뉴스들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기획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그냥 찾을 수 있는 자료인데 실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상위 5개 사업자라고 했는데 그 5개 사업자들을 면밀히 보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지 이런 데들도 있지만 네가 여기 왜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브랜드들은 다 훌륭한 브랜드고 브랜드들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규모상으로 그 5개 사업자 몇몇 브랜드보다 훨씬 큰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셀프 빨래방 사업은 대부분 장비 판매업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 가맹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들만 조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빨래방이라는 게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크게 경향이 차이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로도 충분히 대표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크진 않고 이제 아주 상당히 좀 큰 업체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부분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고서에 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좀 결과와 규제 방향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규제를 위해서 짜맞춰 작성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조사가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상태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실제 점주들이 느끼는 것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